안녕하세요. 박미경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환자평가표의 피부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부 개양의 분류와 기타 피부 문제들에 따라서 그에 따른 처치의 분류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단계별 피부 개양의 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환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해서 피부 개양의 종류라든지 단계, 개수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피부 개양이란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의 어떤 국소적인 손실이나 압력이 사라진 뒤에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발적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욕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압박성 궤양의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렬성 궤양이나 허혈성 궤양, 그리고 말초 신경병성 궤양도 여기에 모두 포함됩니다. 피부 궤양에서 욕창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욕창은 압박성 궤양이라고 해서 일정한 어떤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졌을 때 이제 모세혈관들이 순환장애가 있겠죠. 그러면서 조직이 괴사돼서 이제 손상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욕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렬성, 허혈성 궤양이 있는데요. 이 궤양은 욕창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부에 궤양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우렬성, 허혈성 궤양 중에서 정맥성 궤양이라고도 또 말하고 말초정맥 질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하지정맥 같은 경우에 이제 거꾸로 그 근육의 펌프 기능이 정맥 내에 있어서 피를 위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조금 부족하거나 실패했을 경우에는 피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하지 쪽에 계속 고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지 정맥류가 생기게 되고 또 그게 좀 더 심해지면 궤양까지도 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나타난다면 이거는 우렬성 궤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궤양은 동맥성 궤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맥질환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궤양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초 신경병에서 오는 궤양은요, 우리 당뇨 환자 DMF 있죠. 그런 환자한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궤양이라고 분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창은 발생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눌려서 그 부위를 계속 쿠션 체인지 같이 체위 변경을 하지 않거나 또 마사지 같은 걸 하지 않아서 그 압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비틀림 또는 마찰, 그리고 피부에 대소변을 봤는데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피부 습기, 그리고 또 신경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 무감각해서 그 부위가 어떤 자극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체온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환자한테서는 영양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욕창은 자주 발생되는 부위가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돌출되어 있는 부위가 욕창이 가장 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뒤통수도 있을 수 있고요. 어깨 부분에서도 올 수 있고 팔꿈치나 뒤꿈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욕창을 단계별로 분류를 해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제1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정상 피부입니다. 그렇지만 피부가 조금 빨갛게 되어 있고요. 조금 발적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둔다면 염증으로 갈 수도 있는 피부 상태이고요. 아직 손상은 되어 있지 않아서 만져보면 피부가 좀 따뜻하거나 조금 단단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압력이 조금, 만약에 그 압력을 없앤다면, 체위 변경을 통해서 없앤다면 이런 경우에는 빨리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피부를 물로 잘 씻어주고 또 그 습기 있는 부분을 제거시킨다든지 해서 크림을 발라준다든지 해서 유지를 한다면 이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피층까지 파괴된 경우인데요. 표면적인 궤양으로 수포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조금 파열되었기 때문에 찰과상과 물집 등이 관찰이 될 거고요. 피부 지방층까지 침범해서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종이 심하거나 압력이 완화된다면 1, 2주 내에 바로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드레싱 등을 통해서 좀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경우 확인이 된다면 의사분에게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무기록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 피부라든지 피와 지방을 포함한 전층이 파괴되었죠. 근데 근막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궤양입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까지 괴사가 일어나긴 했고요. 그 부위에서 좀 심한 경우에는 좀 악취가 나거나 거기에 삼출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통증은 이제 없습니다. 그 부종이 심하면 조직이 괴사되는 게 또 보일 거고요. 조직 괴사를 제거하고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런 경우는 드레싱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드레싱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영양 공급을 더 할 수도 있겠고, 압박 부위는 당연히 제거를 해서 좀 뭐 공기 침대 같은 경우를 해준다든지, 매트리스 그리고 뭐 도넛 모양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욕창 방지를 조금 해놓으시기를 미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서는 스킨그라프트라 해가지고 다른 조직을 또 이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쪽에 데브리먼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에서도요. 좀 이제 정말 심해져서 피부 전층이 파괴됐고 근육, 인대, 골격까지도 손상이 될 수 있어서 뭐 뼈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직이 굉장히 많이 손상돼서 보통은 요양병원에서 사실 스킨그래프트는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전원 가서 이런 치료를 아예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조금 회복이 그래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욕창을 치료하는 방법은 누구나 알듯이 드레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압력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가 계속 눌려있는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아무리 드레싱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유지 상태가 또 되고 그게 점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대소변을 봐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피부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세균 감염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소변 같은 경우는 빨리 제거를 해서 또 수분이 계속 그 부위에 유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열량 쪽의 관리도 또 보조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노인 환자는 영양이 전신에 골고루 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욕창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고단백식 등을 통해서 조금 열량 공급을 더 해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노인 환자에서 나타나는 욕창의 대부분이 25%가 영양이 부족해서 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칼로리라든지 고단백식을 또 해서 환자의 영양 공급을 해서 보조적으로 또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염관리 차원에서도 욕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욕창은 혐기성, 호기성 세균이 집약돼서 형성이 되어서 면봉에 의한 상처 표면에 세균 배양 검사를 하더라도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처를 깨끗이 씻고 드레싱 교환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단계별 피부 궤양의 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압박을 제거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부가 빨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욕창과 우렬성, 허혈성 궤양이 피부 상태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같이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피부가 벗겨지거나 수포가 생겨서 부분적으로 피부층이 조금 소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단계는 피부가 전층 소실되거나 피하층이 좀 나타나 있거나 아니면 깊은 분화구가 생기는 그런 단계에서는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단계는 피부와 피하층이 전부 소실돼서 근육이나 뼈가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보시고 단계별로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욕창이나 궤양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거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드레싱을 저희 간호사분이 한다고 해서 간호 기록에만 작성하고 의사 기록에 없다면 이거는 기록의 일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분한테 반드시 설명해서 의무 기록에 작성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작성할 때는 어느 부위에 있는지, 그리고 이 그레이드는 몇인지, 또 사이즈는 가로 세로 몇 cm인지, 개수는 몇 개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들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그레이드 2였다가 3로 바뀐다든지 할 때도 또한 달라진 크기라든지 스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다시 자세하게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서 나타나는 말초 신경병성 궤양은 이것도 의사의 진단하에 하시되 평가는 우렬성 또는 허혈성 궤양의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환자평가표 작성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치매와 뇌출혈로 반신마비이기 때문에 또 와상으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상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뒤통수에, 아니 엉덩이네요. 엉덩이 쪽에 3단계 2개가 있고요. 뒤통수에는 2단계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마치 당뇨가 있었는데요. 발에 엄지발가락 쪽에 궤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치의한테 얘기했더니 2단계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단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2단계 1개, 3단계 2개, 또 우렬성, 허혈성 궤양은 당뇨 쪽에서 2단계 1개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